여름 특집 풍경 초대석,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시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기 부부 문제 풀어봅니다. 부부 문제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여름 휴가지 위기의 부부들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부부싸움의 아마 최고봉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부부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최대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귀 쫑긋하고 우리 그 음악 풍경 가족분들이 아마 듣고 계실 텐데요. 설 같은 이 명절 연휴가 지나면 실제로 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 문제 상담하는 그 분들도 명절 시즌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제 상담 건수 뭐 이런 걸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명절이 끝나면 뭐 이혼하는 부분들 이혼으로 이제 치닫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부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예. 이 명절 때 그 보통 몇 상 정도 상담하셨던 부부들이 몇 상 정도 되나요? 명절 때. 네, 명절 때. 그래서 좀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몇 % 정도? 보통 이제 명절 이후에 이제 전화 상담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화 상담을 받아주시는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바빠지시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부부들도 오셔서 상담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시댁 갈등, 처가 갈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둘만의 문제가 또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주된 그게 처가댁하고 시댁의 문제. 혹시 이런 단어 아시죠? 처월드. 좀 못 들어봤습니다. 시월드는 아세요? 예. 시월드처럼 처월드가 있어요. 예. 처갓집에. 네. 입성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엔 처갓집도 요즘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시댁의 문제도 크지만 왜 장서 갈등이라고 해서 장모님하고 또 사위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첨예하게 심해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대화가 많이 부족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참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는 부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긴 하는데 막 싸우게 되는 부부하고 이혼 위험도 따지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말을 안 하는 부부는 이미 그 기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그 전이구나. 네, 이거 뭐냐면 말을 안 하시는 커플들을 제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하면 싸우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 그냥 아예 내가 그냥 덮어둔다 아니면 그냥 억지로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고 불행을 견디는 삶을 가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뭐하냐 이러고 이제 한숨 쉬시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예 자포자기라 그래야 되나요?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좀 내려놨다 그럴까요? 슬프다. 슬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싸우는 부부가 훨씬 더 경중을 따지자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그럼요.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 당신한테 이렇게 불만이 있어. 나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대 심리가 그나마 남아있는 기회가 있고. 예, 커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용한 부부가 더 위험하군요. 그 명절에 아무래도 이 명절 문화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명절에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죠. 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다른 문화권에서 왔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는
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35살에 결혼했다. 만약에 그러면 35년간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 가족 문화에서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도 또 비슷하게 뭐 35살까지 아니면 40살까지 또 그 문화권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 그리고 이 가족 문화에 대한 차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네. 야, 이 명절에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다투게 되고 좀 큰 소리가 나오기 법한데 이 요령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화를 부르는 부부 대화법? 예, 이런 특별한 대화법이 있다고 하죠? 우선은 그 대화할 때요. 보통 부부들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비난이나 공격적인 대화를 해요. 네네. 많은 커플들이 당신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보 나는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이런 거. 괜찮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또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래서 자기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강압적이지 않게 나는 이렇게 생각 그렇죠. 든다. 당신 생각도 이런데 네. 그것도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귀를 쫑긋해 가지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지. 이제 이렇게 듣게 돼요.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또 들어주는 사람은 아주 쉬운 거로 그랬구나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네, 상대방이 얘기하면 존중. 네, 이게 습관이 근데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습관적으로 되는 분이 계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시는 습관이 되면 이분은 고치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그리고 마음을 얘기하면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은 그래서 그걸 원한다는 거지. 몰랐네.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가 좀 빨리 입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계속 입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독거리네요. 그 말이 그랬구나가. 네, 그랬구나가.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두 가지를 잘 쓰면 현재 진행형은 그렇구나고 좀 지나간 얘기하면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구나. 이렇게만 좀 해주면 많이 풀어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만 해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자, 이게 쉬운데 왜 참 그걸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런데 참. 이게 쉬운데요. 요 그랬구나 대화법을 가지고 제가 1박 2일로 우리 이 커플들 이런 캠프 뭐 이런 것도 해요. 이제 부부 솔루션 캠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박 2일 내내 이것만 해줘도 잘 안 되시는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또 그랬구나를 연습시키면 마지막에 돼요. 그랬다고 치자. 그랬다고 치자하고 그랬구나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일단 무조건 그랬구나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고 싶든 안 하든 일단 말에 앞에 넣고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면서 좀 쓰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요거는 이제 입에 붙지 않은 부부들은 좀 잘 이게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죠. 자, 평화를 부르는 그 부부 대화법. 자, 그럼 그 반대로 요 갈등을 부르는 또 부부 대화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부부 대화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렇죠. 말이야. 네. 이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반대로. 반대로요. 아, 넌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죠. 거의. 아, 요거 네. 문제 있네. 네. 그래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거에만 중점을 둬서 당신은 말이야. 이게 문제고. 잘못된 걸 네.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또 안 지켰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주어를 살펴보면 다 당신이에요. 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싸움으로 가자라는 것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회피하게 되거든요. 피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러기 때문에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죠. 뭐, 피하거나 그렇죠. 공격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너는 말이야로 시작하지 말 것. 아. 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랬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 그랬다고 쳐. 그럼요. 이거는 안 됐네, 진짜.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듣는구나. 네. 그리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어감도 안 좋네요. 아, 그랬구나. 이거랑 네. 그랬다고 치자. 이건 진짜 어감이 완전 다른데요. 어감뿐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죠. 뭐 완전히 감정적으로도. 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커플 중에 가장 기억나는 커플이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결혼하신 지 이제 꽤 되셨어요. 한 30년 이상 되셨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거의 뭐 초죽음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우울증 약도 거의 10년 동안 복용하시고 근데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말끝마다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보 옆집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알았겠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그럼요. 아니고 예. 그럴 리가 있어. 다 그냥 부정적인 부정이에요. 거구나. 그리고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바깥에서 뭘 봤어 이러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봤겠지. 그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 진짜 이상하겠다. 네.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완전 병들어서 왔어요. 그 신우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좀 내 마음이 그랬어. 라고 좋게 얘기해도, 그럴 리가 있어. 이러면 기분이 또. 그럼요. 그러네. 그럴 리가 있어. 신우는 그럴 사람 아닌데. 당신 잘못 들었겠지. 그러니까. 잘못 알았겠지. 그랬구나. 이거가 하고 그럴 리가 있나는 완전 다른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네요. 그래서 그 아내분 치유를 위해서 이 남편분이 이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가 완전히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별칭이 그럴 리가였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를 그랬구나로 바꾸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근데 그 남편분은 뭐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상황은 객관화 시켜서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 정도로 아내를 자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내가 왜 또 거기서도 또 그럴 리가 있나요? 아내가 왜 자기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녹음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들려드리고 단어 하나로 완전히 진짜 반전이네요. 이건. 근데 6개월이 걸렸다라는 것도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이 걸렸어요. 네. 대단하다. 네. 진짜. 참 여기에 대한 리액션을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랬네.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좋죠. 네. 이거 참 아주 좋은 내용들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명절 부부싸움 안 하기, 대화의 소통, 어떻게 하면 좀 그 대화법을 좀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 했을 경우, 이제 싸움을 했을 경우, 하기 전이 아니고, 그 상한 마음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남편들이 이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죠. 좀 이게 둔한 건지 이런 건지 남편들이 그 여성분들, 아내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좀 알려주시면. 제일 쉬운 방법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얘기를 하면 더 화가 나요. 아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거. 네, 그리고 모르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팁은 이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 마음이 어땠어? 이 질문 이게 진짜 아주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당신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 당신 마음이 어땠어? 그럼 뭘 그걸 물어봐. 만약에 이래도 여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거기서 때. 네. 안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완전 쥐약이에요. 안다고 하면. 더 낙심해요. 나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내가 정말 몰라. 나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죠. 마음이 어땠어? 그러면 거기서 아니 그렇고 얘기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은 살짝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관심을 내 마음을 어쨌든 알아보려고 물어보는구나라는 데에서도 마음이 풀리고요. 그리고 잘 이런 거는 또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커플이라 할지라도요. 네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80%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잘만 들어줘도 듣는 것만으로도 잘 들어주는 것만 다 풀어진다 얘기하다가. 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끊고 대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짧게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이게 하다가 자를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힐링 캠프 같은 거 부부들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짧게 가는 거를 또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초식에 딱 주고. 네, 초식이 줘요. 모래시계 줘요. 예, 1분짜리 줘요. 1분짜리. 더 넘기지 않게 이거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뒤집어 놓는 거.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커플마다 그거 다 이 책상 앞에다 다 두고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일반 가정에서도 그거 1분짜리 하나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얘기할 때 다투고 났을 때 자 우리 얘기하는데 딱 요거 자기 시간 얘기할 시간 딱 요거까지 들어주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런데 아내들이 왜 그거가 그동안에 잘 안 됐냐면 뭐라고 다들 얘기하냐면 안 들어주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따다다다다 빨리 얘기하고 막 많은 거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 커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 얘기할 때 그렇게 1분 들어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거를 중간중간에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쪼개서 하는 거죠. 모래시계 좋다. 네. 쪼개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분은요. 이야기해보세요. 부부가 마주 앉아서 대화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드리잖아요. 손 들어요. 우린 지금 30분째 아내가 30년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지치고 미쳐버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짧게 해야지만 상대방이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번 끊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또 짧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짧게 끊어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봐도 1분은 무조건 기다리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간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와도 욱하고 말을 못 끊죠. 왜냐면 이걸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또 있고. 예,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우선 스톱시키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일단 들어보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저건 아닌데. 그리고 또 자기 할 말이 막 올라오잖아요. 자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장년층 부부. 야, 뭐 3, 40대 부부들도 그렇지만 이 중년 부부들이 소통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요 중년 부부들은 어떻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중년 부부들한테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부부가 중심이면 좋겠는데 자녀가 중심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심으로 좀 돌아가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부관계의 질, 삶의 질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데 그냥 이어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도
내가 힘든 만큼 배우자도 힘들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거는요.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불행한 건 없어요. 한쪽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다른 한쪽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겠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만큼 상대방도 애쓰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지만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렇구나. 이 명절 앞두고요. 숨막히는 아내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아내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내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알아서 해주겠거니라는 심리가 좀 있어요. 내 남편이 알아서 좀 어떻게 해주겠거니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라는 얘기를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우선은 명확하게 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근데 전달하는 거 말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지로 적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효과에 훨씬 더 강해요. 남성들이. 안 그러면 당신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 흘려들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는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메모지를 좀 준다든지 당신이 도와줘야 될 건 이거야.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해주면 명확하게 서면화해달라. 네, 아니 그거를 훨씬 더 거창하지 않더라도 네네 예를 들면 적어서 줘. 네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당신이 몇 월 며칠 날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명절 전날 같이 장 보아 오는 거. 요것 좀 해주세요. 뭐뭐뭐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당신이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들도 그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쉬울 것 같아요. 의외로. 남편은 뭘 해주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네. 그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남자들은 그런 건 잘해요. 이렇게 자기 할당량을 딱 주면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럼. 그러고 딱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 와이프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고 와서 얘기하세요.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불만이 있긴 있는데 내가 뭘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말 안 해줘서 그래. 남자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찝어줘야 돼요. 뭐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해주겠는데 말도 잘 안 하는데 그 여성분들은 보면은 이걸 꼭 말해야 되나? 이분이 알아서 좀 해주면 되지. 네. 요거를 메모 같은 걸로 해서 좀 할당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남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 직장 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뭐 이랬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내분들에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당량을 줬어요. 만약에 여보 당신이 이렇게 좀 해줘라고 딱 했으면 그 후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내가 수월하네. 고마워. 서로 좋은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해주지 않고, 이 해줘도 그냥 이게 뭐야, 좀 제대로 해주지. 이렇게 만약에 되면, 하기 싫어져요, 그거는.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줘도 불만, 안 해줘도 불만. 그러면 나 안 해주고 그냥 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많이 수월해줬어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아이처럼 이렇게 대하면 되겠군요. 아이들처럼. 남자는 애들이겠지 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시던데. 우선은 이제 저는 부부간에 이제 이 명절을 앞두고 내지는 명절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의 상처는 좀 들춰내지 않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위는 사위 역할이 있고 며느리 또 며느리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할 도리는 다 했는가 요것도 이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또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자기를 좀 의미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지? 이제 요렇게 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무의미화 어떤 되면 의미?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의미를 조금 찾으면 조금 스스로에 대한 좀 명확한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삶이 이렇게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지나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건 나름대로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 네. 아, 내가 이 배우자의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보면 그 다른 점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과정에서, 아, 이런 천진난만한 부분이 좋아서 내가 결혼했지.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아무것도 몰라 저 사람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의미화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거를 좀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말씀해 주신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불화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예, 소통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의미화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기 주체, 요거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화법. 네. 네,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 요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나로 시작해야지 너로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 네. 그랬구나.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요거 네. 두 가지만 지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꼭 아주 그냥 가슴에 꼭 좀 새겨 넣어서 이번에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명절에.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하여가. 하여가. 하늘 아래 네. 여보가 가장 좋아. 이렇게 좀 그거를 좀 머릿속에 해주고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지 말고. 예, 우리 여보. 하늘 아래 여보가 가장 최고다. 가장 좋다. 이렇게. 하여가 생각하면서. 네. 예. 갑자기 하여가라는 노래 들을 것 같은 네,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 모시고 아주 많이 배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명절은 아주 쉽게 싹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